안녕하세요. 대성마임에게 이번에 수리논술로 지원을 하게 된 이병국 강사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리논술에 대한 경험이 수업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수리논술로 대학을 합격하였고, 그리고 수리논술을 아이들을 조금씩 가르쳐 보면서 저랑 오히려 더 잘 맞는 방법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저의 역량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섬세하게 전달될 수 있는 분야가 수리논술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용기 내서 대성마임에게 수리논술로 스타강사 코리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0분 내외의 시간을 원하신다는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문항 하나를 일반적인 문항 하나를 가져왔고요. 총 소문항은 3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강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앞에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풀어볼 문제는요. 일단 대표예제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번에 주제로 봤을 때는 부분적분법에 관련된 주제를 전달해 줄 거야. 근데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분적분법이라는 거는 이 원하는 트렌드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논술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도 미적분학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교수님들, 특히 논술은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출제를 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고 포인트가 정확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형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풀이의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참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대표예제 1번 보실게요. 2022학년도 우리 인하대 자연계열 모의논술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제 모의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의 논술을 어떠한 주제로 내겠다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조금씩 내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해 년도에 모의논술이 나오는 경우에는 꼭 풀어보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교, 특정 학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모의논술에서 부분적분법이 만약에 나왔다 라고 하면 그 적분과 관련된 구분구적법 같은 제시문을 그 다음 원래 논술에 제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단원의 큰 틀에서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걸로 나올 수 있는 주제 포인트의 다른 변형으로 문제가 나오는 전체적인 문항 구성 비율은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믿줘야 본전이겠죠? 안 해도 뭐 나쁠진 않겠지만 무조건 해보는 게 이득은 될 터이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논술에서 중요한 거는요, 자, 제시문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자, 제시문이라는 거는 무엇을 전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이건 이 문제의 전체적인 서술 목적, 서술의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채점 기준이 반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채점의 기준안이 되어줄 수 있다. 자, 이걸 왜 제시문을 주시냐?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제시문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일단 가번, 나번 두 가지 제시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분법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식을 읽어보면서 뭔가 알았다, 그럼 이미 논술이 망한 거겠죠? 그렇게 가면 안 되시고 당연히 이 공식을 활용해서 다음부터 문제가 진행될 이 사람들의 출제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죠.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지금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공통수학 2에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 2의 내용과 미적분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라 라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학생들께서 이 다음 문제부터 문제를 풀 때도 이 기준 안에 맞춰서 이 풀이를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준으로 이 문제를 풀 때 나는 이걸 채점 기준안을 이 주제들의 풀이로 낼 거야 라는 게 거의 대학에서 오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을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시문에서부터가 이미 이 출제를 하시려는 교수님의 문제 채점 의도가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문제, 이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시문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뭔가 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부분적분법 쓸 것 같습니다 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보실게요.
자, 소문항 1번입니다. 제가 위에 간단하게 이 문항에서 원하는 그 목적성을 좀 써놨어요. 그럼 위에서 보시면 자, 소문항 1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있냐면 자, 식도출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식도출이라는 얘기는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2번 가능하고요. 연속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조건은 이 조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A가 FB는 0이다라는 조건이 있죠. 이걸 왜 특정하게 줬을까가 우리는 이 문제에서 생각해야 되는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임의라는 말은 결국에 어떤 말과 동치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모든과 동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함수에 대해서요. 앞에 있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자,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만족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약간 느낌상으로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자, 다음 문제를 미리 볼 수 있잖아요. 소문항 2번, 3번을 봤을 때 증명 문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앞의 식이 자,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소문항 1번, 2번, 3번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경우에는 크게 자, 소문항이 자, 1번이 있고요. 자, 2번이 진행되고요. 3번이 진행되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논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향은 뭐냐면요. 점층적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점층적 구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문항 1번에서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케이스의 식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전개시켜서 조금 일반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의 식을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니들이 이 1, 2번에서 얻어낸 교훈 가지고 3번 식을 어떻게 이끌어내볼래? 라는 걸 질문하는 방식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장 수학적으로 사용감이 많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1번은 저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시문에서 이미 부분적분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 나번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기서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쓰겠다라는 관점은 좀 잘못된 관점이고요. 어떤 관점이 좀 돼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확실한 건 부분적분법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사용을 해야겠구나라고 일단 아이디어를 꺼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도구를 사용하셔야 된다. 자, 이거를 이용하기로 우리는 뭐 했다? 마음을 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부분적분법을 쓸 거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디다 쓸 건지를 정해야 돼. 쓸 거는 정했는데 도구는 정했어. 망치는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 망치를 어디다 때려박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어디다 방향성을 잡냐. 가만히 보니까 얘를 부분적분해 볼까라고 하는 건 정신에 살짝 이상이 있는 친구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 뒤쪽으로 갔을 때 왜 미분 2번 된다는 이 친구의 조건을 왜 줬냐 이거야. 이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F'X라는 이 내용을 보니까 자, F'X는 2'X죠. 미분을 2번 했다. 자, 미분을 2번 했다는 얘기는 적분도 어떻게 해야지 원래식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2번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2번을 했는데 얘도 뭐 한다? 자, 적분을 2번을 해야겠다. 그럼 마음을 먹는 거죠. 뭔 마음을 먹어? 자, 부분적분법 쓰기로 했어. 제시문에서 알려줬네. 자, 그리고 나서 적분 2번 쳐야겠다. 그럼 부분적분을 2번을 해서 얘를 어떻게 모든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혹시 항등식적 증명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풀는 게 기본적인 사고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내가 항등식으로 이 식을 일단 끌어낼 건데 부분적분법을 쓸 거며 부분적분법은 최대 2번 정도 쓸 수도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적분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걸 적분 한번 해봅시다. 인테그랄에 자, A에 B에 자, G에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식으로 쓰겠습니다. 요게 이제 자, DX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분을 해서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부분적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서 당연히 F2'이 뭐가 돼야 된다? 적분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G'은 당연히 미분형으로 우리가 선택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G에다가 적분한 거에다가 A, B를 넣어주시고요. 마이너스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이렇게 나와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미분 G'의 부분적분 공식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 그대로 F'의 DX까지 가져오시면 되겠다. 일단 뭐 했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부분적분 한 번을 사용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썼어요. 자, 두 번째.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미분을 해보자. 부분적분을 해보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친구에 대해서는 G', F', 우리는 F를 구하고 싶다고. 목적을 잃으시면 안 돼요. 계산할 때 잃으시면 안 돼. 자, F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얘를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럼 F를 그 다음으로 올려야 되는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분적분을 끌어낼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고요. G'에 F가 될 거고 얘에다가 자, A의 B가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자 B까지 해주신 다음에 F는 그대로 살려주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으니까 G2'이 되겠죠. G2'의 F의 DX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분을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논술이 전개가 되고 이런 거보다 일단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푸시고 그리고 나서 정순환으로 풀이를 나열하는 거는 사실 첨삭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가다나 아니면 많은 경험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일단 문제를 어떻게 푸냐 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 푸셔야 그거에 대해서 정도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특정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안 쓴 게 있어. 자, F2'이 연속인 거 알았어. 미분 가능한 거 알았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뭘 안 썼냐면 이걸 안 썼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 이거 왜 줬냐?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는데 일반성을 잃지 않는 선이 아니라 특수한 케이스에서 뭐 하나 던져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A와 FB가 일단 0 된다는 거 우리는 안 썼기 때문에 어디다 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항등식이 느껴지는 친구가 진짜 센스가 좋은 친구거든요. 자, 이 친구를 이거 마이너스 여기다 전개해 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제가 쓸게요. 그다음 여기를 플러스로 해버리면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전부 다 뭐다? 얘가 증명하고 싶은 이놈이랑 같은 놈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FB는 거에서 FA는 걸 뺀대. G' 나도 몰라. 얘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넣었더니 0이 됐다고 하니 얘는 일단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는 G', B를 넣든 뭐라든 간에 이 뒷부분에서가 우리가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FB 0, FA 0이니까 0이잖아요. 그럼 얘가 0이네. 맞죠? 그러면 이 친구랑 누구랑 얘인데 여기 조건이랑 이 조건으로 어떻게 쟤를 끼워 맞출까 하면 자,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되죠? 자,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G''이라는 게 이 앞에 개수 1과 같으면 되겠다. 첫 번째 G의 2'의 X가 뭐가 되면 된다? 자, 1이 되면 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하나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두 번째. 아니, 여기다도 우린 대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는 만족하는데 야, 근데 이거 만족하는 모든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다가 넣었던 걸 제가 한번 식으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B 넣어주면 GB에다가 F'의 B 마이너스의 GA에다가 F'의 A를 넣은 게 얘가 없어져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느낌상. 맞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F'B랑 F'A까지도 0 된다? 이건 일반성이 너무 깨진다고. 너무 특수한 함수야. 그럼 이게 안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2차 GX를 구하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써놓은 거예요. 자, 2차 GX. 사실 문제 조건을 안 줘도요. 문제를 풀면서 이거 fx 구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gx를 구하라는 거겠구나. 왜냐하면 gx가 결정되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했으니 그거에 대한 포인트로 문제를 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몰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 2차 함수인데 자, G'X가 1인 거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얘 반면 보니까 얘 너무 특수성 깨져. 그럼 이게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0 되는 방법은 세상에 딱 하나. 자, G의 A가 0 되고요. G의 B도 0까지 돼버리면 얘가 어떤 함수가 나오든 간에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 조건이 하나 더 붙겠네요. 자, 두 번째 조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 G의 A도요. G의 B도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다 했네요. 따라서 우리는 구하라고 하는 GX가 뭔가 여기다 써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G의 X는 최고차항 계수는 일단 모르겠어. 일단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2차라고 했으니까 X-A, X-B는 있어야 되거든. 얘는 있어야 돼.
근데 얘를 두 번 미분해서 1은 나오래. 1은 나오라고 했으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당연히 2분의 1이겠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정규 고3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 이렇게 되면 요 첫 번째 gx의 정답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겠구나. 나머지 서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첨삭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사고에서 끌고 가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대로를 이해했다면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자기가 논리상으로 자신이 있다고 하면 사실 서술은 못할 수가 없거든요. 서술은 자기가 이제 익숙하지 못한 친구가 연습으로 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르게 채우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를 못 풀거나 방향성을 못 잡으면 논술은 이미 시간이 날아가고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글씨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1번 문제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써놨습니다. 증명 테마라고 해놨죠. 자, 증명 테마에는 대표적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항등식에 대해서 증명을 해놓으세요가 있고요. 보통적으로는 약간 식적으로 봤을 때 색다른 식을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3번 문제에서 보통 뭘 활용하냐면요. 그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걸 전개해내라라는 걸 증명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상수랑 엮어서요. 상수랑 엮는다는 건 간단한 게 이유가 뭐냐면 그 식을 어떤 부등식을 이용해서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부등식 증명은 당연한 게 뭐냐면 어떤 정해진 수식이 걔가 어떤 범위부터 어떤 범위 사이에 끼워져 있을 때 그 값을 추론하는 게 그게 상수 문제에서 포인트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가 달려 있었냐면 위에 1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문항 1번에서 구한 gx와 fx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 가능한 걸 보이세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구해놓은 걸 쓰겠습니다. 자, g의 x는요. 자, 2분의 1에 자, x-a, x-b다라고 하는 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갖다 쓰기로 했으니까 그냥 씁시다, 우리가. 자, 그리고 나서 요 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 추론이 이렇게 돼야 돼. 봐봐요. 자, 여기서 아까 분명히 요거랑 이것까지는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이것까지는. 아니, 많이 봤는데 갑자기 뭐가 꼈어? 얘가 꼈어. 자, 가만히 보니까 1번의 뭐야? 확장이야. 자, 선생님, 1번의 확장이라니요. 자,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1번의 확장이라는 걸 생각하나요? 자,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 왜 그러냐면 1번에서 조건이 뭐라고 달려 있었죠? FA와 FB가 자 0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FA와 FB가 0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요거에 한번 넣어보시는 거야. 얘가 0이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조건을 함수에 다는 순간 이 네모칸 부분이 뭐다? 무의미해졌다 이 얘기예요. 무의미해졌다. 그럼 사실 원래 더 일반적인 확장식은 뭐였냐면 이놈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얘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까? 자, 여기선 좀 센스가 필요해요. 센스가 좀 필요한데 자, 제가 제시문을 자꾸 얘기했잖아. 제시문을 기억해요? 자, 제시문 뭐였어요?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쓰기로 했잖아. 직선의 방정식. 우리 지금 직선의 방정식 안 썼다고. 3번 문제 보니까 뭐냐면 상수 관련된 증명 테마인데 거기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거야? 그건 아니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안 썼으니 잠깐만, 얘가 뭔가 느낌상 좀 깨름직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애들은 이 생각을 한다? 봐봐요.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자, 여기가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자, a, fa라고 잡아볼게요. 그냥 식을 이해가 안 가면 저게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질까 정도를 생각해보는 것도 졸라 좋아요. 자,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그럼 얘네 둘을 어떻게? 이렇게 이었네? 이렇게 이었어.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내가 x축이 여기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 x축이 여기 있어.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내리니까 뭐야 이거? 사다리꼴 넓이잖아. 자, 이 사다리꼴 넓이 니들 보고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s를 어떻게 구해요? 자, 2분의 1에다가 얘네 둘 차이가 높이니까 높이네. 사다리꼴 윗변 밑변 더하는 공식이라고 초딩 때부터 배웠으니 FA, FB네. 아니 얘가 저기 있네?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되거든. 이해가요? 그럼 뭐야? 직선의 방정식을 뭔가 이용하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바로 제시문이랑의 연결성이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연결성이라는 게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자, 가만 봅시다. 자, 요걸 한번 보면 우리가 함수를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바꿀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큰 틀은 깨지면 안 되거든. 분명히 원래식 기준으로 1번처럼 증명하면 당연히 안 될 거야. 왜냐면 식이 추가됐으니까. 그럼 뭐가 좀 필요한 거냐면 자, 보세요. 자, fx라는 걸 살려는 줄 거야. 살려는 줄 건데 뒤에가 만약에 자, 직선에 관련된 함수를 내가 뺀 뭘로 본다? 자, 차함수라는 개념을 한번 사용해 볼까? 이건 당연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죠. hx라는 걸 fx에서 직선을 뺐어. 근데 이 직선은 무조건 몇 차니 얘들아? 1차예요. 1차.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두 번 미분해 볼까? 그럼 이 1차는 어떻게 돼? 없어져. 그럼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 버린다고. 자, 선생님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 소문항 1번 볼래? F2' 연속이면서 임의에 대해서 이거 무조건 성립한다 했지. 자, 들어봐. 임의면 이거 바꿔도 되지. 안에 있는 거 바꿔도 되는 거잖아. 뭐만 만족하면 되니까 대신 이 hx도 ha가 hb는 만족해라 이 얘기야. 이해가? 그럼 그거 만족하게 우리가 뭐 하면 돼? 억지로 만들어 보자고. 억지로. 이런 억지가 중요해요. 살면서 억지가 중요한 것처럼. 자, 억지가 중요한데 이게 뭐야? hx라는 거를 이 조건만 임의로 맞춰버려서 얘를 조용히 뭘로 바꿔버리겠다. 이 f2'을 h2'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리를 좀 굴려야 돼. 타고나야 돼. 살짝 타고나야 돼. 자, 여기 직선이라는 내용 한번 볼게요. 직선.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뒤에를 내가 이렇게 쓸게.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나 보니까 b-a 분의 자, fb에 왜 두 개 지나래며 얘에다가 자, x-a 플러스 fa라는 내가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 얘는 뭐예요? a, fa와 b, fb라는 점을 뭐 한다?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그대로 갖다 넣자고. 자, 그대로 갖다 넣으니까 어떤 재밌는 사태가 발생했냐 이거야. fb에 fa 자, 얘를요. 자, b-a야. 그 다음에 x-a에다가 자, 플러스 fa를 했대요. 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렇게. 얘를 뭐 한다? 나 hx라고 놔볼 거야.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보자고.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일단. 왜? 제시문에서 우린 추론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혹시 얘를 적분을 막 했는데 그게 아다리가 맞았네? 박수 치는 거지. 합격한 거야. 자, 봅시다. 그럼 요거를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겠어. 자, 요거에 대해서 조건을 한번 보니까 여기다가 h에다가 a를 한번 넣어볼까?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1번 조건 맞나? a 한번 넣어보니까 a 넣으니까 fa에 우다다다다 하니까 fa-fa라서 0 됐어. 오케이. 졸라 좋아. 오케이. 자, 그 다음 FB에서 여기다 B 넣었어. 지워져. 싹싹. FB 빼기 FB 0이네. 자, 소문항 1번 조건 어때? 바로 만족했네. H2' 뭐랑 똑같아? F2' 똑같네. 자, 식만 갖다가 쓰자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있었던 앞에 1번식을 활용해서 이제 실제 적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되냐? 자, 적분 한번 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a부터 자 b까지 자 2분의 x-a, x-b는 g 쓰라고 했으니까 다 씁시다. 자, 요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요거. 자, 2분의 x-a, x-b에다가 뒤에 이거를 h'으로 바꾸자고. f2'이라고 했는데 h'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얘를 h2'에 자, dx 이렇게 바꿉시다. 아무 문제 없지. 아무 문제 없어. F2' 대신 지금 쓸 수 있는 논리 여태 설명했어? 여태 설명했어요. 자, 봅시다. 그럼 여기야. 자, 이러고 나서 여기를 넘어가니까 얘가 그럼 원래식에선 뭐랑 같냐? 저 F 대신 H를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자, A에 비해 HX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볼까?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입니다. 자, HX 대신 쓸 수 있는 거. 아까 HX 쓴 거 선생님 기억해서 갈게요. 자, F의 X고요. 기억하기 뭐 어렵지도 않아. 이거지? B-A, FB-FA A, FH 나요. 자, 이렇게 됐어요. 얘였거든. 자, DX 조져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계산이 좀 나오냐. 얘를 뜯어서 한번 봅시다. 자, 다 했어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fx의 dx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뒤에 있던 친구 내가 그냥 귀찮으니까 별이라고 쓸게요. 별 dx. 자,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 맞죠? 그럼 이 별 dx가 무슨 값이 나오냐면 우리는 알면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거 실제 적분해도 돼요. 적분 못하는 친구는 없죠? 적분 뭐 x는 2분의 1 x제곱이니까 이거 넣어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이니까. 근데 아까 사다리 꼴 넓이 있었잖아. 그거거든 이거. 이거잖아. 넓이 구하라는 거니까. 아 그럼 얘가 뭐다? 얘가 저기서 말하는 자 2분의 물론 해설지에는 쓸 때 적분 과정을 좀 써주시는 게 좀 이득이긴 하겠죠? 당연한 얘기야. 우리 방향성을 일단 잡자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됐네요. 자 그럼 뭐 한다? 이 친구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넘길 수 있다. 넘길 수 있다기 때문에 이 친구를 뒤쪽으로 넘겨버려. 그럼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랑 자, 이 친구 계산한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친 거랑 똑같으니 뭐만 하면 돼? 요거 1로 이항만 해주면 요 친구랑 정답이 똑같게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gxf2'x 요 부분이 뭐야? 여기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쓴 거 여기 뭐야?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부분 이퀄 누구랑 똑같아? 요 놈이랑 똑같아요가 증명이 돼버렸다. 이 얘기죠. 이렇게 가시라는 거지. 어때? 풀이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문항 2번 증명 테마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꽃이지, 꽃. 근데 보통 논술이 자 1, 2, 3번 순서로 무조건 어려워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3번이라고 너무 쫄지 말고 1, 2번을 명확하게 알잖아. 그럼 3번에서 뭐 낼지도 슬그머니 볼 때가 있어. 슬그머니 볼 때가 있어. 자,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거 갈게요. 야, 다음 거는 뭐냐면 증명은 증명이야. 근데 중요한 건 상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상수. 상수를 포함한다는 핵심이야. 그럼 여기서 진짜 또 하나.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 뭐라고 하냐면 보통 내가 야 이거 보면 이거 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저걸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서 나한테 화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야 이걸 보고 일단 예상을 하라고. 예상을.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거든. 얘네 둘 보세요. 아니 어차피 2루트 2분의 1은 똑같잖아. 2루트 2분의 1은 똑같아. 그리고서 어차피 지금 가운데 보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나왔거든. 이 2루트 2 보고 분의 1 보고서 아무 생각도 없으면 안 돼. 얘 뭐야? 2의 마이너스? 요거 보면 2분의 1이니까 어차피 2분의 1은 밖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은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얘에다가 지금 뭘 넣으라는 얘기랑 좀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냐면 1 넣으라는 얘기랑 좀 비슷하네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1 넣으면 뭔데? 여기 1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이게 뭔데? 루트 2분의 1이거든. 그럼 2분의 1은 뭔가 저 2분의 1이랑 묶이면 딱 깔끔하네 이 생각이 들어. 그지?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거든. 이런 부등식 문제 풀 때는 자, 상수 사이의 관계를 잘 봐야 돼. 상수 사이 관계. 자, 2분의 1이었다가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숫자죠. 저렇게 120분의 67. 자,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센시티브하다. 자, 120분의 60에다가 플러스 120분의 자, 7이라고 조져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얘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막 졸라 커져도 여기까지는 최소인데 더 더해봤자 얘까지밖에 못 더해라는 거를 문제에서 니들이 포인트로 찾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20분의 7을 우리가 어떻게든 이끌어내서 계산을 해봤더니만 나왔어. 오케이. 끝난 거다 이거야. 게임 셋.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인 전개만 논술해 주시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봅시다. 그럼 요거를 한번 이제 풀어볼 건데 자, 요거를 풀기 전에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1, 2번 중에 뭘 쓸까는 알아야 돼. 봐봐. 야, 니들 보고 이거 갑자기 하라 그러면 이게 대학 시험이지. 왜 갑자기 하라고 난리야? 하고 화만 돋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 배웠냐면 자, 소문항 1번. 징글징글합니다. 자, 소문항 1번. 소문항 2번을 통해서 뭘 배출해야 돼? 소문항 3번에서 원하는 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이 논술의 핵심이라고 했잖아. 이 핵심 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문제 1번과 2번 중에 내가 뭘 쓸까? 자, 소문제 1번 특수했어요. 특수합니다. 자, 조금 뭐 했어? 일반적이었어. 자, 함수 보세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야.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자, 너네들이 생각해봐. 여기다가 a 넣고 b 넣어서 0 되니? 안 되죠? 0 안 되잖아. 왜? 얘는 뭔데? 지수함수는 뒤졌다 깨나도 0보단 커야 되거든. 근데 0이 어떻게 되냐고? 안 되죠? 자, 그 얘기 무슨 얘기야? 1번 특수한 경우 응 아니야. 넌 아니야. 자, 넌 아니고 뭐가? 조금 일반적인 놈으로 우린 접근해야겠네. 자, 몇 번 써야 돼? 소문제 2번 성질을 써야겠다. 2번 성질을 써야겠다. 자, 그럼 2번 성질 한번 써놓고 시작할까? 니들은 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소문제 2번 한번 보세요. 자, 요거 보니까 써놓게 내가 그냥 끼워 맞출 거야.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f의 x의 뭐야? dx는요. 자, 2분의 자, fa의 fb의 자, 얘에다가 자, b-a를 해주고요.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gx의 f2'x 있잖아. 야, 이거 쓸 거야. 자, 이거 쓸 거. 오케이? 자, 이거 쓸 거야. 나 몰라 이제. 나 쓸 거야. 자, 넘어가.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끝났어. 맨날 끝났대 이놈. 그지? 선생님 맨날 유행어죠? 자,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거 있잖아. 야, 누가 봐도 여기다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넣어야겠구나. 조금 정신에 이상이 있는 친구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야? 여기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2fx가 뭐 하면 돼? 얘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으로 넣고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야. 밑줄야 본전이야. 어차피 틀리는 것보단 낫잖아. 자,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놈을 한번 접근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럼 요거대로면 내가 그대로 쓸 거야. 그대로. 자, 그대로 이놈 찾아보자. 자, 이놈 찾아보자. 여기다가 뭐 넣고 A 넣고 B 넣어야 되는데 A, B 줬잖아. 자, A는 0이야. B는 1이야. 자, 이렇게 됐어. 자, 여기다 0 넣고 일럽시다. 자, 여기다 아무데나 넣을게요. 자, 0 넣을게 여기다가. F 0 넣으면 얼마니? 니들이 제일 잘 알죠. 0 넣으면 1이네. 자, 1. 그 다음 플러스. 여기다 1 넣으면 뭐야? 아까 얘기했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요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B 빼기 A는 1이라는 거 알잖아. 그지? 0부터 1이니까 요거 2네. 오호. 벌써 다 나왔죠? 끝났잖아. 왜? 여기 있네. 2루트 2분의 1. 2분의 1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끝났죠? 자, 그럼 이제 감 잡은 거야. 이제 합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A부터 B까지. 자, GX. GX랑 요것도 이제 씁시다. 자, 쓰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대로 그대로 할게. GX 아까 뭐였어? 2분의 x 빼기 a, x 빼기 b였습니다. 자, 2분의 x에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왜? 0, 1이니까 0, 1. 자, 그 다음 f2'x 구합시다. 자, f2'x. 자, 이놈을 뭐라고 했어? 내가 방금 f라고 했어. 자, f 한번 미분해하세요. 자, f 한번 미분해주면 자, 요거 내려오고서 위에 있는 그대로 가면 되잖아. 2-2분의 x 되고 뭐 이거 빨리 계산한 법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요거 미분하게 되면 뭐야? 마이너스 x네. 앞에 마이너스 x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2'x 구해보자. 2'x. 요거 마이너스 1 한번 나오니까 이걸 묶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1 한번 있고 얘 한번 내려오면 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겠다. 이 정도는 우리 고3이면 계산할 수 있죠?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이걸 뭐 할 거야? 여기다 넣을 거야. 자,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씁시다.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자, 2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에 dx. 자,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자, 이렇게까지. 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딱 한 스푼만 들어가면 이 문제 다 푼 거야. 한번 다 푼 거야. 자, 봐봐. 얘 있잖아. 이 뒤에 거 가만히 보세요. 자, 이 뒤에 있는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하나하나 따져볼게. 자, 얘 보세요. 0과 1 사이에서 얘랑 같이 들어간 거잖아. 요 놈이랑. 그럼 부호 변화가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요거 제곱 들어가거든. 그죠? 요것만 정리해볼까? 자, 2분의 x-1의 제곱에다가 x 더하기 1에다가 의학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의학 이렇게. 자, 의학하면 0과 1 사이에서 얘 양수, 양이야.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뒤졌다 깨나도 넓이가 뭐야? 적분값이? 양수야. 그럼 봐봐. 얘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딱 0일 땐 등호 성립하겠네. 얘가 뭘로 간 거야? 이 자리로 그대로 간 거야. 오케이. 왜? 이때 특수 케이스 뭐가? 이 뒷부분에 있는 게 0 되면 어쩔 거야? 이거거든. 지금. 이때가 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럼 봐봐. 여기서 부등식 하나만 더 긋자, 선생님. 자, 칠판이 조금 밀려가지고 여기다가만 써놓을게요. 자, 부등식 밑에다가. 자, 여기 보자. 여기다 보면
이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방금 니들이 요거까지 계산했어. 얘네들은 범위 따라 함수값이 막 달라져. 4차니까. 얘는 뭐야? 얘는 최대값이 뭘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 정도 그래프 추론할 수 있잖아. 0과 1 사이에서 최대값이 뭐야? 0 넣었을 때잖아. 1이거든. 자, 여기다 부등호 이렇게 씁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분의 x 1의 제곱에 x 플러스 1 하고 이거 1로 바꿔버려. 왜? 최대값이 1이니까 자, 이렇게 dx 쳐버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선생님 안 나왔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되겠지. 자, 이렇게 보면 나면 이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실제로 적분해주면 얼마가 나오냐. 자, a, b로 선생님이 자 썼지만 사실 a는 뭐였다? 0이었다. b는 뭐였다? 1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뭐야? 0부터 1까지 요거 적분하면 값이 얼마가 나올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요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 120분의 얼마가 나온다? 7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식은요. 최소값은 저 뒤에 있는 적분값이 0이 될 때부터요. 언제까지? 저게 1이 될 때까지니까 우리가 증명이 완성되었다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수업에서는 사실 풀이의 서술적인 단계가 아니라 문제를 품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사고 과정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세 문제는 전부 다 풀이를 완성했고요. 각각 문제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 사고의 과정,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솔루션, 해법들을 선생님이랑 정리를 하고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추론 메커니즘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자, 임의의 함수 f?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문제 풀 때. 그죠? 내가 하는 게 음성 설명. 마지막에 정리된 게 뭐야? 판서 설명. 그지? 글로 이해하는 거. 서문으로 이해하는 거랑 음성으로 이해하는 거랑 달라요. 자, 선생님 걸 들어주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주는 거야. 자, 임의의 함수 fx. 그럼 항등식의 관점에서 좀 해석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요. 플러스 자, 얘는 등식이야. 근데 둘 중에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 초점을 맞출게. 제시문은 가에서 분명히 부분 적분법이 나왔어. 적분법이 나왔다는 거는 f2'x 부분, 이 부분 있죠? 저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적분을 해내서 차수를 뭐 해야 된다? 원래 함수로 유지를 바꿔줘서 얘로부터 부분 적분을 통해서 이놈을 이끌어야겠다라는 사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도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우리가 더 효과적이고 타율이 좋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f'x라는 게 있어. 그럼 부분 적분 두 번 해야지. 2' 있다고 하니까. 부분 적분을 일단 두 번을 해야겠다고 뭐 하는 거야? 결심을 하는 거야. 영화 중에 제목 있죠? 헤어질 결심 이런 것처럼 이제 결심. 내가 결심을 하는 거야. 부분 적분을 두 번 할 결심. 알았어? 결심을 일단 딱 때려버리고 이거 할 수 있겠다는 자 가능성을 뭐 한다? 확인을 하는 거야. 근데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방향이 틀린 것 같아. 길을 잘못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좀 빠꾸할 줄도 알긴 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논술이라는 건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방향성을 일로 한번 찍어봤더니 대충 방향이 맞는 것 같네? 밀어붙여야 됩니다. 밀어붙여서 뭐 해야 돼? 그 방향을 가는 와중에 오는 고난들은 뭘로 해결해?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내가 이 부분이 더 필요한가 보다를 뭐하는 조미료를 첨가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야. 알았어? 처음부터 방향 잡으면 만점이지.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좋은데 우리는 뭐 하는 과정?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그 타율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알겠어? 과감하되 정확하게 방향성을 자기 방향을 읽어가면서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을 해야 될 수 있겠다는 우리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 정도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소문항 2번 볼까요? 자, 소문항 1번과의 우리 차이를 일단 비교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왜? 차이를 비교하라는 건 대놓고 눈이 달려있는 친구라면 누구나 이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왜 갑자기 이상한 식이 껴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이 친구가 뭐가 돼 있어? 왜 추가됐지? 라는 합리적인 뭐 해야 된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테니 우리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뭘로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다. 자, 플러스 알파의 감각, 자, 기하학적 입장. 이게 기하학적으로 넓이상으로 뭔 의미를 하는 거야? 적분이라는 건 결국 그래프에서 넓이를 표현한다는 거란 말이야. 그게 목적성이에요. 그게 목적성이면 얘네들도 목표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나오나를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적분 관계에서 우리 관계식이 추가되어 있다는 건요. 범위 조건이나 함수 조건 차이를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다른 식으로도 이 일반성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문제의 핵심식이 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를 우린 뭐 해야 돼? 탐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소문항 1번과 우리 맞춰주려면요. 어떻게든 A, B에서 함수값이 일단은 뭐 돼야 돼? 이게 졸라 큰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 0을 맞춰주라 이거거든. 이게 돼야 뭐든 된다 이거잖아. 지금 문제에서. 알았죠? 얘가 되도록 맞춰야겠다. 그리고 제시문 나번에 있던 뭐가 있었어? 직방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된다. 뭘로? 식을 어떻게 억지로 만들지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선생님, 논술에서 내가 이렇게 식을 억지로 만드는 것도 점수로 줘요? 응,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더 좋아해. 더 좋아해. 왜? 논리상 모순 없거든. 이 식을 이끌어낸 과정을 설명했잖아. 왜? A, FA 지나고요. B, FB 지나고요. HX에 A 넣었을 때 0이고요. B 넣었을 때 0이네. 두 번 미분했더니 직선의 방식 날라가서 F2'이랑 H2' 똑같네. 뭘 어쩔 거야. 출제자도 오케이라고. 절대 감점 안 나요.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할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니들의 감각이 훨씬 더 소중하다. 알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억지로 식을 맞춰버려. 자, 그 다음 소문항 1번, 2번의 차이를 비교한 다음에 뭐 한다? 필요 조건에 우리 새로운 함수를 뭐 한다? 추론해보자. 자꾸 추론하는 그 타율이 좋아질수록 논술은 가까워진다고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추론 메커니즘. 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 논술은 소문항이 있는 문제들의 특성들이 좀 나타나는데, 자, 기하학적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거야. 안 보면 보지 마세요. 자, 논술 특성상 우리 소문항 1번이랑 2번을 뭐 한다? 점층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보니까 1번은 특수해. 약간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으로 그런 거 있잖아. 로레 정리 슬그머니 알려줘.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뭐야? 평균값 정리 이러잖아. 이해가요? 로레 정리가 뭐야? 더 조그만 범위지? 그 다음 평균값 정리는 뭐야? 좀 더 일반적인 거잖아. 그런 얘기를 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논술 특성상 1번, 2번을 점층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일반성이 더 있는 2번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뭘로? 3번에서 나온 이 특수한 함수의 뭐? 조건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0이 안 되잖아. 그럼 1번은 될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대입해보고 뭐 한다? 끼워 맞추는데 집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우리 메커니즘. 다음 거. 자, 솔루션 팁 3개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솔루션 팁 보겠습니다. 자, 부분적분법 기본은요. 일단 미분에서 편해지는 놈을 뭐 한다? fx. 적분이 덜 돼 있는 거, 미분이 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적분에서 편해지는 놈을 뭐 한다? 미분되어 있는 놈. 아까 그래서 1번에 선생님이 추구했던 가치가 뭐였어요? 2번 미분되어 있던 거를 2번 적분할 거야 라고 접근했던 그 관점이 이 관점과 일치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 두 번째, 자, 평균값 정리 증명식과 우리 흡사해, 모양이. 왜? 평균값 정리가 b-a분의 그거잖아, 그지? 이랬을 때 이 모양의 관계식에서 새로운 함수를 뭐 한다? 그냥 과감히 세팅해 봐야 돼. 과감히 세팅하고 뭐 하면 되니까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2번에서 맞는 식이랑 내가 만든 식이랑 문제 조건에서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는 뭘로 판단하는 거야? 이거 넣어보는 거야. 추론을 하고 대입해 봐. 그리고 맞아? 그럼 이렇게 나는 설정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그걸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논술은. 자, 그래서 점층적 문항에서는요. 앞에 소문항이 단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팁 3. 상수 포함 적분 증명식이라고 했죠? 아까 3번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상수를 통해 뭐 한다? 필요한 적분을 역산하는 거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너네들은 논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니들이 어떻게 푼 과정을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 가꿔진 것만 보는 거잖아. 너네 풀이해서 만약 하다가 아이씨 안 풀려 하고 시읒 비읍 썼어. 그거 안 지우니? 그건 아니잖아. 맞지? 어떻게 보면 정돈된 풀이를 쓰는 거야. 그럼 그 전에 니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그 사람들이 알아 몰라? 몰라요. 자, 그럼 뭐야? 과정은 정방향이 돼. 문제를 풀 때는 역방향으로 역산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스킬이야. 120분의 7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는 관점으로 가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어. 오히려 정방향으로 가면 더 힘들어요. 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뭐 한다? 필요한 적분의 단서를 찾아야 된다. 단서. 자, 그다음 적분식 내에서 빼내서 우리 깔끔한 식이 유도되는 경우, 아까 내가 뭐 빼냈어?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 뺐던 거 기억나죠?
자, 그거를 빼내서 깔끔한 식이 유도되는 경우엔 자, 빼낼 식에 대한 부등식을 억지로 먼저 정하고 억지 계속 나와. 억지 논술 이병국 T. 자, 억지로 먼저 정하고요. 그를 뭐 한다? 역증명한 다음에 논술지 풀이에는 정방향으로 세팅하는 방법도 우리가 좋은 방법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해. 문제를 딱 보고 5분에서 10분 사이에 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주제로서 다가갈 거야가 타율이 좋아져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서술하는 거 연습하면 되거든. 글씨 연습하면 돼요. 대학 분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거든. 알겠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조건 쓰는 연습은 언제 하는 거야? 일단 풀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내용도 모르는데 뭘 글씨 연습만 하고 있어? 인문 논술이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 논술은 일단 목표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 풀이를 섬세하게 다지는 과정은 뭐 한다? 후순이다 이거야. 오늘 수업은 부분적분법에 대해서 그리고 소문항 3개가 점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대표적인 논술 문제를 하나 풀어봤고요. 여기서 얻어가는 교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까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성마미맥 지원했던 꼭 붙고 싶습니다. 대성마미맥 지원한 이병국 수학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